콜세라의 인기 강좌의 하나인 Learning How to Learn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에서 5가지 중요한 개념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Focused and Diffused 모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강의에서는 핀볼 머신을 예를 들었는데요. 막 이 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핀볼 머신 비슷하게 공이 이 동그란 거에 닿으면은 튕깁니다. 이 포커스드 모드에서는 초집중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튕기는 이 원들이 오밀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오밀조밀한 경우에는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이 이런 좁은 영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실제로 만약에 필요한 생각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까지 닿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diffused 모드는 약간 느슨하게 생각을 전개하는 상태를 뭐라고요? 이거는 핀볼 머신으로 비유하면 이 반사하는 원이 더 널찍히 분포되어 있는 상태로 비유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핀볼이 와서 더 다른 원을 만나기까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더 멀리 진행하면서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게 되고 필요한 생각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생각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거나 뭔가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 diffused 모드가 더 유용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학습을 할 때 안 된다고 계속 초집중해서 파고 또 파고 하는 거를 계속하는 일은 비효율적이고 이 2가지 모드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할 땐 집중하고 막히면은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조깅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유롭게 전개하는 이런 상태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청킹에 대한 것이었는데 뭔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은 이것을 직수 퍼즐 조각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 지식의 조각들이 들어오는데 습득한 후에는 제각각 위치에 랜덤한 위치에 분포하게 돼서 이 조각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청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조각들이 맞춰지게 되면은 뭔가 큰 틀에서의 의미, 뭔가 이해가 된다고 하죠. 이 지식을 내면화하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로 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고 다른 문제에 적용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크를 만드는 과정은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연습을 통해서 이런
청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크를 뭐 만들거나 학습을 할 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뭔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많이 긋거나 읽었던 책을 반복해서 또 읽고, 또는 책에 나왔던 개념들의 마인드맵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이런 학습 방법은 이 청크를 생성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방법이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기억해내기. 배운 거를, 읽은 거를 아무것도 안 보고 흰 종이에 마구 적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연습 문제를 푼다든지 직접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치는 건데요. 뭐 학교에서 시험 같은 것도 시험 중에 하나고, 뭔가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런 방법이 이 위에 나왔던 이 세 가지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 세 가지 방법은 매우 쉬워요. 쉽고 그냥 술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렵고 힘듭니다. 진도가 더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학습을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미루는 습관에 대한 건데요. 뭔가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쾌감이 들고, 실제 뇌과학적으로 볼 때 물리적 고통과 거의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루는 습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소소한 즐거움으로 피신을 가는. 그래가지고 이 즐거움으로 피신을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즐거움이 쌓여가지고 뭐 오히려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는, 장기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이 미루는 거를 중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약간 소소한 즐거움, 뭔가 이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미루는 것도 비슷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이 일로 작은 기쁨을 찾아가지고 장기적으로 해가 되는 면에서는 중독과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프레임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데요.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과정에 집중하는 게 약간 이런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숙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괴로움을 느끼죠. 근데 숙제 말고 그냥 10분 투자하기, 자기의 미래에 대해 투자하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덜 괴롭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숙제를 하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분만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면 약간 이 고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테크닉을 포모도로 테크닉이란 기법이 있는데,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타이머를 25분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한 번 25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25분이 끝났을 때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뭐 이게 간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웹서핑이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보상을 줘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 과정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에 25분이 너무 힘들면은 5분, 그래서 10분으로 시작해도 좋고요. 익숙해져가지고 잘 되면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것도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뇌의 다양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특히 공간감 또는 시각을 잘 활용하면은 기억에 많이 도움이 된다. 또 한 번에 몰아서 외우는 것보다 조금씩 시차를 두고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다뤄졌고요. 그 다음에 잠에 대해서도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는 시간은 결코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기억이 재구성되고, 뭐 배운 것들을 또 다시 뭐 재구성하고, 뭔가 되게 복잡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습 면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중요 개념들을 다뤄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강좌를 듣고 좋았던 점은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첫째로 제가 하고 있었던 공부법이 여기 이 강의에서 나왔던 비효율적인 방법. 그냥 책을 읽고 또는 수업을 그냥 쭉 듣고 시험 봐서 패스하면 끝내고 챕터 1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봐서 그냥 끝내고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면은 하나를 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큰 그림에서 내가 뭐 내가 원하는 이 스킬이나 지식 세트가 이 정도이다 할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 부족한 부분을 큰 그림에서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논문을 읽는 걸 수도 있고 뭐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갭을 찾아서 구멍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냥 읽고 끝내기, 뭐 패스 받았으니까 끝내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지식이 나의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하면서 학습을 공부를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 이 책을 끝내기, 이 강의를 끝내기를 목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이거는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큰 지식이나 스킬 여기 바다를 채우는 장기적인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기존에 뭐 X를 공부하고 싶으면 X에 관련된 책을 보자. 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클래스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서 나는 지금 지식이나 스킬을 쌓아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던 뭐 밑줄치기 뭐 이런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었던 거죠. 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거는 수동적이고 쉬운 공부 방법이고 시간을 들이면은 꾸준히 늘릴 수 있는 숫자. 근데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숫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풀을 얼마나 넓고 깊게 채우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식이나 스킬을 내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꺼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배울 때 스스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아니면은 진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런 뭐 책모를
책을 X를 봤다, Y를 봤다, 강의를 뭐를 했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실제로 나의 지식이나 기술이 내가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면화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콜세라 인기 강좌인 러닝 하우 투 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